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좀 지향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목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제가 선거를 하면서 또 뭐 그 이전에도 대학에 있을 때도 그렇고 늘 교육은 어때야 되는가, 그것도 교육이 또 뭔가 하는 이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질문이죠. 선거 때 일부러 학생들을 만나면 학생들에게, 또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부모님들을 뵈면 부모님들께 이렇게 이 말씀을 여쭙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길 원하냐,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길 바라느냐. 제가 자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성적이었을 거예요. 학교 오면 몇 등 했나, 또 애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나, 이거 보지 학교에서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생들하고 잘 지내고 이런 건 사실은 두 번째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와서 딱 처음에 만나면 시험 봤다고 오고 학교 갔다 오면 공부 잘했냐, 몇 등 했냐, 시험 봤으면은 뭐 몇 점 맞았냐, 이렇게 되게 질문을 받았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냈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족 제도의 특징일 수도 있고 각 지역 사회의 이 우리 삶의 그 형태가, 사실은 인성교육이라는 걸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여러 형제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이웃하고 잘 이웃해서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돼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제 가족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또 가족들끼리의 가족 생활의 그 모습도 바뀌고 지역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3년을 살아도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지낼 수도 있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여쭤보니까 조금 과거 제가 자랄 때 저희 부모님들하고는 좀 다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좀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는 답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부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못 봤어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체육하고 싶어요, 음악이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 중에서 수학이나 과학을 늘려달라는 사람은 봤어요. 제가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 재밌나 봐요. 뭐 이렇게 로봇도 만들고 아마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근데 예를 들면 뭐 교과 과목을 더 이렇게 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제가 일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수도 없이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개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또 사회생활에 미래를 살아갈 그 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고, 그건 뭘 위해서 필요한 거냐, 필요한 것을 쌓게 해주고 역량을 갖추도록 해주는 거. 그게 뭐가 필요한 거냐, 저는 아이들의 행복을 다 바라실 겁니다. 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초와 기본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육의 첫 번째 책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사실 아이들 인성교육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발달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만 5세, 만 8세, 만 11세의 그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얘기합니다. 만 5세는 말을 알아듣는 그 연령대, 그 다음에 만 8세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거의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대, 만 11세는 말도 하고 말도 들으니까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인식하는 때. 그래서 실제로 만 5세 이전에 외국 가서 학교 다니면 거의 네이티브 스코어이 외국인의 문화에 더 익숙하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유학 갈 때, 조기 유학 보낼 때 만 8세 이전에 조기 유학 보내면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단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외국을 가서 한 2년 있다 왔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식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발달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학교 교육에서는 첫째는 인성교육 우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보 통합의 기본 정신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돌봄이 중심인데 돌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옛날 그 어른들 말씀으로 건사해 주는 거죠. 아이들 안전하게 해주고 그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지저분하면 씻겨주고 뭐 그런 거죠. 예,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의 성격 형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뭔가 그 교육적 돌봄이 돼야 된다 하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어린이집의 모든 업무를 지금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교통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교육적 돌봄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야 된다 하는 일종의 그 이론적 배경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경기도 교육은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아주 여러 전문가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학부모님들과의 이 시간도 다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인성 교육은 학교에서 100%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에 제가 나와요. 그 인성 문제 때문에 그 아주 고생하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처방을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부모님들의 가정에서의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부모님들이 설정해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 처방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뭔가 원칙 있는 교육을 가정에서도 해달라는 게 기본 주문이에요. 얼마 전에 김포에 있는 호수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ADHD 좀 증세가 있는데 탁 치는 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가위를 정말 날카로운 가위로다가 찌르려고 실제 달려들고 이런 거예요. 찌르려고 그런 행동을 하고 반아이 학생들이 트라우마가 다 생겼어요. 그 학생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서 처방을 이제 그 물색을 해서 처방을 하기를 이거는 격리를 좀 시켜서라도 가정교육을 다시 받고 나와야 된다. 부모님이 처음에 인정 안 해요. 우리 애 멀쩡하고 집에서 괜찮은데 왜 애 이상한 애 만드느냐. 촬영한 거를 부모께 보여주고 부모께 같이 고쳐나가야 된다. 이 아이도 지금 아픈 아이다. 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처방을 해서 지금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간 날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정교육을 끝내고 이제 학교 처음 나오는 날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 ADHD 약을 먹으니까 토하러 화장실을 나가요. 수업 받던 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하이파이브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끌어안아서 꼭 안아줬어요. 꼭 안아주면서 너 토하니까 좀 편해졌니? 그래요. 편해졌대요. 너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지낼 거니? 제가 물어보니까 오늘 학교에서 잘 지내면 장난감 사준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오늘 제가 한번 그 경과를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애가 변한 거예요. 이게 교육이다 이게. 하기 싫어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하기 싫어도 하게 하도록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하고 싶은 것도 옳지 않은 거는 하지 못하게 하고 꼭 해야 되는 거는 싫어해도 시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애도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빠른 이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성교육 외에 역량교육 시키려고 합니다. 기초역량. 기초역량이 없어서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기본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인성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기초는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초적인 수학 실력, 국어 실력, 영어 실력, 디지털 실력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 손주들은 지금 저보다도 오히려 더 윗줄입니다. 아마 부모님들 자제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능력은 부모님보다 더 뛰어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미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그런 역량들을 경기도 교육은 책임지고 시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중요합니다. 학습 능력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속 공부해 나가니까요. 교육을 해 나가니까. 두 번째는 소통 능력 중요합니다. 우리말 소통 능력 당연히 기본이죠. 외국어 소통 능력 필요합니다. 디지털 소통 능력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경기도형으로 충분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초 체력 같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기초 체력은 기본적인 인성과도 아주 직결되는 기초 체력은 그러한 저는 그 역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 역량과 이 인성을 겸비한 그런 인재를 이 경기 교육에서는 지향하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형석 교수님하고 한번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과거에는 선생님과 제자, 부모님과 자녀들, 선배와 후배, 직장 상사와 부하 이 관계는 다 수직적인 관계. 윗사람 말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되고 듣지 않으면 잘못된 거로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육은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있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인성껏 또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또 같이 어울려 살려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같이 학교 관계 교육시킬까? 또 선배와 후배 간에도 좀 먼저 그런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학교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사실 교실 안에서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실 안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시키는데 불필요한 부담은 최대한 덜어드리고 최대한 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가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교육청이 지시하고 감독하지만 이제 지시하고 감독하는 거 최대한 줄이라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은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든가 하는 걸 제외하고는 다 학교 자율에 맡기고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살펴서 도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 행정을 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 전국적으로 폭우 아주 그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시는 길이 굉장히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진지한 자리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정말 교육감으로서 감사드리고 저희 경기 교육이 혹시 기본적인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하는 거는 언제든지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육부에서 교육부 간부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니까 더 잘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말씀을 주셔서 저는 경기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은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26%인데 학생은 28%, 유치원 어린이집은 30%입니다. 30%. 절대 다수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기본을 갖추도록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충고의 말씀은 뭐든지 좋습니다. 저희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